안녕하세요. 중국 빠링허우 세대의 자녀 가치관과 자녀 양육 지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연구자는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의 양명과 최혜경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본 연구는 부모 세대가 된 빠링허우들의 자녀 양육 특성을 자녀 가치관과 자녀 양육을 위한 지출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했는데요. 빠링허우 세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대로 중국 사회에서 중국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가운데 경제 체제와 가치관이 전혀 다른 두 시대를 모두 경험한 그런 특징을 지닌 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중국 소비자 시장에서 빠링허우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빠링허우가 이제는 성인이 돼서 취업도 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도 낳은 그러한 연령대입니다. 그런데 이들 성인기에 있는 빠링허우의 현실을 반영한 연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빠링허우 세대의 자녀 가치관과 자녀 양육 특성은 이전 세대와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녀 가치에서 자녀의 수보다는 자녀의 소질과 정서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 면에서는 모순적인 심리 상태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민주적인 양육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자녀의 전반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자녀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또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러한 양육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반면 중국이라는 경쟁 사회의 압력으로 인해서 자녀의 학습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이나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편으로서 자녀에게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빠링허우 세대는 현재 중국 사회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주력 계층이기도 하고요. 또 자녀 투자 성향이 높은 소비자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연구들이 빠링허우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경제활동 인구의 주력 계층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들 세대의 명품 소비라든가 하는 그런 개인적 지출에 대한 연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래 세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소비하고 지출하는지 자녀 투자 성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가 않습니다. 빠링허우 세대의 자녀 투자 성향에 관한 그런 조사 연구들을 보면요. 자녀 양육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투나잇 뉴스페이퍼라는 신문하고 패밀리 앤 차일드라는 잡지에서 빠링허우의 자녀 양육 비용이 가계소득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비중은 더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학자들이 이들 세대의 자녀 양육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높아진 구매력 그리고 자기 소득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낙관적인 태도 때문에 소비 성향이 커졌다고 그러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육아 경험을 공유하고 또 서로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가 어떻게 양육하는가 하는 것을 모방하고 비교를 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경쟁심이 발생해서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감성적인 소비로 인해서 맹목적인 구매 행동을 초래하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 내 자녀에게 우수한 질의 신뢰할 만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서 제공하고자 하려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지출도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빠링허우 세대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은 그들이 소비하는 총액의 절반 이상 수준이라고 합니다. 약 5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문구나 책 같은 것을 구매하고 자녀 교통비에 지출하고 자녀가 다니는 정규학교의 등록금은 물론 사교육비를 위한 지출이 많다고 합니다.
그 교육 지출이 증가하면서 부담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파링허우 부모들은 이러한 부담을 교육기금, 교육대출과 같은 금융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완화하고자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파링허우 세대는 그 소비시장의 주력분이자 자녀 투자 가능성이 높은 세대이죠. 그래서 파링허우의 자녀 양육 가치와 자녀를 위한 지출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연구가 중국 파링허우 어머니들의 자녀 가치관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자녀 가치관 유형에 따라 자녀를 위한 교육 지출, 지출 항목, 지출액, 직접 구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연구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중국 파링허우 세대 어머니의 자녀 가치관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이렇게 분류한 그 자녀 가치관 유형에 따라서 그 서로 다른 자녀 가치관 유형을 가진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지출에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은 중국 북경과 천진에 거주하고 자녀를 가지고 있는 파링허우 세대의 어머니입니다. 약 2주간에 걸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서 총 330부를 수집했는데요.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응답이 성실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269부를 분석에 사용했습니다. 이 파링허우 세대 어머니들, 연구 대상들은 평균 33.5세로서 약 30대 초중반의 분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들 어머니들이나 그 남편들이 되게 대졸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력이 높고 맞벌이 부부고 또 소득 수준도 높은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한 명이 대부분이고요. 평균 연령이 5.5세로서 유아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측정 도구는 설문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설문지 안에 여러 질문들을 포함을 했고, 특히 자녀를 위한 교육 지출 및 교육 외 지출의 지출 항목, 지출액,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가치관을 측정을 했는데요. 자녀 가치관은 중국 학자가 개발한 자녀 가치 척도를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원래 52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척도인데요. 본 연구를 위해서 요인 간의 내용상 문항 중복성이 있는지를 보고요. 파링허우 세대의 적합성도 보고 또 연구의 목적에도 적합한지를 고려해서 52개 문항 중에 총 22개의 문항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22개의 문항은 주성분 분석과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해서 4개의 요인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 4개의 요인은 정서적 가치, 경제적 가치, 가족 계승 및 연속 가치, 사회적 가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정서적 가치는 자녀로 인한 심리적 만족 측면을 나타내고 있고요. 정서적 가치는 자녀를 통한 경제적, 도구적 도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냅니다. 가족 계승 및 연속 가치는 자녀가 가족의 전통 및 명예를 확장하고 공고히 한다는 기대를 나타내고, 사회적 가치는 부모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녀 가치관의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녀 가치관 4개의 요인, 정서적 가치, 경제적 가치, 계승 및 연속, 그리고 사회적 가치, 이렇게 4개의 요인을 기반으로 해서 군집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집수를 2개에서 6개로 지정해서 K-means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를 실시를 했는데요. 군집수가 4개인 경우에 해당 빈도와 점수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패턴을 갖추고 있었고, 또 균형성이나 내용 관련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4개의 군집이 분류가 됐는데요. 정서 집중형,
가족기능형, 미래투자형, 개인성취형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4개의 군집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면은요, 이 표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정서적 가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집 3, 미래투자형 파링하우 어머니들을 제외한 다른 집단들은 경제적 가치 면에서는 다 점수가 낮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연구 대상인 파링하우 어머니들은 그 자녀 가치관과 상관없이 그 자녀를 키움으로써, 그러니까 자녀 가치관의 유형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자녀를 키움으로써 심리적 만족과 감정적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특징을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군집별 특징을 보면은요, 그 정서 집중형 군집 1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비교적 모든 자녀 가치가 낮게 나타납니다. 다만 그 집단 내에서 그냥 정서적 가치가 다른 가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서 집중형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군집 2는 가족 기능형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정서적 가치는 낮습니다. 그런데 그 전반적으로 다른 자녀 가치 요인들은 중간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자녀를 통한 그 가족의 연속이나 그다음에 전통, 그리고 재산의 전승을 비교적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사회적인 의미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가족 기능형이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군집 3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그 모든 자녀 가치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요. 특히 경제적 가치, 가족 계속 및 연속에 대한 가치, 사회적 가치, 이런 3가지 요인이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요인도 크게 낮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이 집단의 사람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자녀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자녀에 대해서 많이 투자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래투자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군집사는 다른 유형에 비해서 비교적 여기에 분류된 어머니들의 수가 적지만 다른 집단들과 비교해서 정서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높고, 그리고 다른 경제적 가치나 가족 계승 및 연속 가치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녀를 키움으로써 그 심리적 만족이나 안정감을 기대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든지 자아를 완성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성취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 가치관 유형에 따라서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위한 지출에 차이가 있는지를 봤는데요. 먼저 표 2에서 자녀 가치관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자녀를 위한 교육 지출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여러 항목 중에 사교육비 지출 총액, 그리고 보내고자 하는 그런 학교에 있어서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래투자형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았고요. 또 자녀를 사립학교나 국제학교로 진학시키고 싶어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성취형 어머니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가장 낮았고요. 또 사립학교나 국제학교에 대한 선호도도 역시 가장 낮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투자형 어머니와 개인성취형 어머니들이 그러한 대조적인 특성이 두드러지는데요. 미래투자형 어머니들은 미래의 이익을 고려해서 자녀의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녀에게 많이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성취형은 투자라기보다는 보다 자신과 자녀와의 심리적 감정과 자아에 더 집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 지출과 관련해서 유의한 차이가 나온 내용을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녀를 위한 교육 지출 중에 교육비 외의 지출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군집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가족 기능형과 미래 투자형 어머니들이 그 정서 집중형이나 개인 성취형 어머니들에 비해서 자녀를 위한 그러한 그 지출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미래 투자형 어머니들은 은행 적금이나 예금을 드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지만 자녀를 위해서 여행을 한다든지 문화생활을 하는 비율은 가장 낮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 감정적 투자보다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투자를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정서 집중형 어머니들은 국내외 여행, 문화생활 이런 항목에 가장 많이 이제 그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어머니들이 심리적 만족에 중점을 두고 자녀와의 신체적이나 정서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더 주안점을 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의 지출에 관해서도 그 유의한 차이가 나온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결론으로 그 본 연구는 중국 소비 시장의 주 소비 계층이자 그 자녀 양육비 지출 비율이 높은 세대로 알려진 빠링어우 세대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지출 특성을 단기적, 장기적으로 탐색했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본 연구 결과에서 빠링어우 세대의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두는 중요성이 비교적 크고요. 그리고 반면 자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공통적인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 내에서 자녀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위한 지출 특성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집중하는 집단의 어머니들은 여행이나 문화생활과 같이 자녀와 동반해서 하는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또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하는 그런 집단의 어머니들은 본 연구에서 발견한 그 아주 독특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자녀의 여러 가지 가치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과 금융상품에 지출을 많이 하고 또 자녀와 동반해서 하는 감성적 소비보다는 상대적으로 효용을 따지는 그러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저희가 그 선행 연구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빠링어우 세대가 부모 세대가 돼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그 민주적인 양육 그러면서 동시에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한 그 교육을 강조하는 그러한 양육 행동 이런 사이에 그 모순적인 심리 상태가 이들 세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그 향후 이들 세대를 타깃으로 한 중국 소비 트렌드의 이해, 아동 관련 산업 마케팅 전략, 시장 정책이나 소비자 교육의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어떤 제한점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연구가 더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우선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중국 소비자들의 자녀 양육 관련 가치라든지 소비 행동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탐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빠링어우 세대는 3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아직 그 경제적 축적이 충분하지 않고 또 자녀도 어리거나 계속 낳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교육 지출 규모, 구매 제품이나 서비스 범위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빠링어우 세대의 경제력과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이고요. 이상으로 저희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